2022년 9월 싱가포르 4대0 승리. 2022년 2월 중국 3대1 승리. 2022년 3월 일본 1대1 무승부. 대이변이었습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만 같던 한중일의 동아시아 축구와 견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축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끝이 보이질 않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필립 트루시에 바로 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선 강국들을 차례로 꺾어나가며 피파 랭킹이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 스스로 축구 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420 해방신문은 베트남 축구팀은 세계 9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루시의 감독 체제하에 베트남은 세계 랭킹 94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축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뒤이어 태국 113위, 말레이시아 132, 싱가포르 156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껏 뻣뻣해진 목과 함께 그들 아래에 위치한 국가들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들의 건방짐은 단 3경기 만에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현격한 실력 차이로 인해 베트남 선수들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관중 눈에 보일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급기야 베트남 복수의 현지 매체들은 26년간 이만한 처참한 패배는 당한 적이 없다며 트루시의 감독의 경지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스코어 차이는 2003년 오만과의 경기에서 0대6 패배. 그렇기에 이번 대한민국에서의 6점 차로 인한 패배는 축구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에 차고 넘치는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이었죠. 결국 베트남 내부에서는 이러한 베트남 축구의 현 상황이 박항서 감독이 대표팀에서 물러난 시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앞서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감독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발언을 하자 은근히 반기는 듯한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미 박항서를 통해 배울 만한 부분은 배웠으며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서양권 감독들을 영입하여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경기 일희일비하며 언제까지 수비축구만 할 것인가 라며 전술에 대한 비판을 하는가 하면 박항서 감독 제외, 전 직원 급여 삭감 결정 등 기사들을 내보내며 박항서 사퇴에 대한 은근한 눈치와 압박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난 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트루시의 감독을 기존 박항서 감독 연봉의 3.4배를 지급하며 동남아시아권이 아닌 아시아의 축구 강국으로의 발돋움에 부푼 기대감을 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박항서 감독이 떠난 베트남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베트남 매체 사우스타는 필립 트루시의 감독 체제하에 베트남은 약해졌다. 박항서 감독 체제의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특히 수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큰 차이가 느껴진다. 라며 콕 집어 박항서 감독과 비교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루시의 감독도 지지 않고 우즈벡전 0대2 완패 후 우즈벡에 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볼점유율은 30%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을 가져와도 실수로 도로 빼앗긴다. 전략 문제가 아닌 선수 개개인 능력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베트남 인민들은 트루시의 경지를 서두르고 박항서의 재신임을 놓고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돌연 싱가포르 측에서 박항서를 향한 러브콜 소식이 보도되자 자국 축구협회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정작 박항서의 싱가포르행 관련 소식에 긴장하는 국가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2월 1일 중국 스포츠 매체 신화통신은 박항서 싱가포르, 태국 내년 지도자 경쟁 본격화라는 제목을 통해 그간 침묵을 지키던 박항서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동남아 다수 지역에서 러브콜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매체는 그 부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싱가포르와 태국을 꼽았다. 앞서 태국 축구협회는 새 사령탑으로 이시이 마사타다 일본 감독과 3개월밖에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태국 축구협회는 싱가포르 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박항서를 유력한 감독 후보로 꼽고 있다. 태국은 이번 계약에서 박항서를 놓치면 아시안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긴급히 소식을 보도했으며 또 다른 중국 매체 소우 역시 해당 소식을 보도하며 박항서 감독의 거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중국을 3대1로 꺾으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 본선 진출을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베트남의 급성장의 주요 요소로 박항서 감독을 꼽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패배에 충격을 받은 중국에선 일시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부임설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물론 자존심 센 그들이 한국인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그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상황에서 중국 축구팬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박항서는 매일 대타야? 저번엔 태국 간다고 하더니. 아니, 좀 이상한데 태국이나 싱가폴 간다고 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뭐가 그리 급해? 지금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는 몇 년 전부터 환상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 너희들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월드컵에 진출할 만큼은 아니라고. 싱가폴이 중국을 이기는 건 중국이 일본을 이기는 것과 같아. 누가 감독으로 오던 마찬가지라고. 감독 문제가 아니야. 최근 동남아 축구에서 박항서를 비롯한 한국 감독들이 많아지는 건 그들이 동남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야. 중국 역시 실력 위주로 선수를 기용하는 한국 감독과 같은 감독이 필요해. 협회와 짜고 쳐 실력도 없는 높은 연봉을 받는 감독이 아니라 말이야. 이같이 자존심 때문에 한국 감독을 선임하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 감독과 같은 방식의 선수 기용이 절실하다며 부러워하는 한편 대체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새로운 거처와 관련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항서 감독에게 감독직을 정식 제안한 호치민시 클럽은 이미 VTC 뉴스를 통해 재정 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뻔뻔하게도 박항서의 기술감독 선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언론에 성공표하는 한편 이동준 매니지먼트 대표를 통해 박항서 감독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결국 다른 동남아 국가의 박항서 감독을 빼앗길 바에 쓰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점이 눈에 뻔히 보이며 싱가폴과 태국 축구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매체 타오 247은 싱가포르, 태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박항서 감독의 상황을 전하며 이대로라면 베트남 축구를 부흥시킨 박항서 감독을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는 보도를 하며 치졸한 그들의 인성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항서 감독은 수년간 러브콜을 해온 싱가포르를 갈지 베트남의 영원한 라이벌 태국으로 갈지 최종 행선지를 놓고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은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항서가 특정 국가의 감독직을 맡게 되리란 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성질을 하며 박항서 감독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그들이 마침내 박항서 감독과 경기장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베트남과 중국은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구독자 7만 6천 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